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노우피크도 역시 그런 장인 정신이라든지 브랜드 철학을 고집하는 그런 브랜드로 인식해서 그렇게 비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을 채용을 할 때도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 아웃도어 애호가인지,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는지,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캠퍼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게 되고 토양 안에 또 미생물들이 있는데 미생물도 다 죽고 굉장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닥불은 즐기고 싶은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굉장히 심플한 컨셉으로 제품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탄생하게 된 것이, 요즘 재밌는 걸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업계 사람들. 안녕하세요, 이수진 기자입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최근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600만 명 규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1958년 일본에서 설립, 2008년 한국에 진출해 한국만의 캠핑 문화를 만들고 있는 스노우피크 코리아의 김남영 대표님을 모시고 캠핑 업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수진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스노우피크 코리아는 2008년에 설립이 됐는데 대표님께서는 2009년 1호점 직원으로 합류하셔서 2013년 대표이사까지 차근차근 밟아오셨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노우피크 코리아가 2008년 11월에 설립이 됐고, 제가 2009년 3월 달에 입사했으니까 회사가 설립된 지 4개월 만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직원은 저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아마 스노우피크 코리아의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09년 3월 달 당시에 저희 파주에 1호 직영점이 있었는데 거기 점장으로 입사를 했고요. 2013년 9월 달에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캠핑은 정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캠핑의 매력, 왜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는지. 따로 또 가치라는 개념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혼자서 캠핑을 갈 수도 있지만 같이 가는 거죠. 가족하고도 가고 지인하고도 가고 친구하고도 가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교류도 하게 되고, 다양한 캠핑 문화를 또 접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캠핑은 이래저래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 많이 다니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의 캠핑 문화 이런 것도 있나요? 한국이라고 하면은 다계절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다. 봄, 여름, 가을, 네, 겨울. 겨울에 장박 캠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 쳐놓고 뭐 한 달 동안 텐트를 상시 설영해 놓고서 그렇게 캠핑을 주말마다 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겨울 캠핑 용품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캠퍼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 캠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이트 되게 이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또 장비빨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요리에 진심인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제대로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식탁을 꾸며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변화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캠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오토 캠핑이라든지 글램핑이라든지 백패킹이라든지 뭐 보통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차박 문화도 굉장히 발전했고, 뭐 루프탑 캠핑이라든지 캠핑카, 트레일러, 바이크 캠핑, 자전거 캠핑,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시장이 세분화돼서 다양하게 캠핑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캠핑 산업 규모가 5조 원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좀 느껴지시는 변화가 있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실감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식품업계 보시면은 캠핑을 테마로 한 뭐 간편식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캠핑이 대세이구나라는 거를 느끼지 않나. 진짜 우리나라 그 캠퍼분들은 또 먹는 거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충 먹지 않으세요. 네, 캠핑을 진짜 많이 다니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좀 괜찮은 캠핑 장소나 추천해 주실 장소 있으시다면? 저는 특정 캠핑장보다는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경험하고 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데들에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7, 8월 때 진짜 더울 때는 무조건 강원도입니다. 왜요? 지난주에도 행사했었던 양양의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도 저녁 때 되면 추워요. 바로 옆에 또 계곡물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계곡물에서 이렇게 몸을 담그면 그냥 되게 시원하고 피톤치드 같은 것도 느끼면서, 야, 이래서 캠핑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좋거든요. 또 겨울에는 가능하면 눈이 오는 곳에 가서 캠핑을 하면은 정말 설중 캠핑의 그런 망중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 안에서 따뜻한 오뎅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따뜻하게 사케 끓여서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스노우피크는 스노우피커라고 하는데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이잖아요. 좀 탄탄한 이 고객층을 만든 비결이 뭘까요? 캠핑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캠핑의 매력을 잘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노피크 웨이라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드에서 직접 고객님들을 만나서 함께 소통하고 또 고객님들의 니즈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어떤 신제품을 개발한다라든지, 그만큼 고객님들이 스노피크라는 브랜드는 소통이 되는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만큼 또 내적 친밀감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저희 브랜드와 고객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브랜드로서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나.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은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캠퍼들한테 장비가 중요한데, 근데 스노우피크는 뭐 누구한테 다 들어도 중복 투자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소문 나 있는데, 제품은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왜 이렇게 품절이 잦을까요? 제품을 만들 때 장인정신이라고 하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저희 제품들은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해서 기존 제품들은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신제품이 개발이 되더라도 기존 제품과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존 제품들도 새 제품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설사 제품이 단종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는 그 영구적으로 제품을 보증하고 또 수리 수선을 해드린다라는 AS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어드밴테이지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코로나 시기에 되게 심했었어요. 구하고 싶어도 진짜 제품이 없어서 못 산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요. 제품에 대한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시장에 너무 제품이 많이 공급이 되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든지 적절한 공급 조절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제품 만들 때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소개할 만한 아이템이 있을까요? 하로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로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캠핑하면은 뭐죠? 불멍이죠. 불멍이죠. 네. 근데 그 불멍을 했던 게 하로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냥 자갈밭에 장작해놓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 훼손이 되니까 좀 못하게 하거나.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가 캠프파이어 할 때도 지면에다가 나무 쌓고 불을 피워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게 되고 토양 안에 또 미생물들이 있는데 미생물도 다 죽고 굉장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닥불은 즐기고 싶은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굉장히 심플한 컨셉으로 제품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탄생하게 된 것이 이 화로대입니다. 1996년도에 제품이 시판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뭐 디자인이 바뀌거나 뭔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제품 그대로 지금 30여 년간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요. 분리형 젓가락이라고 해서 그 소재가 못 쓰는 야구방망이를 재활용해가지고 제품화 시키는 거거든요. 또 젓가락 자체가 이렇게 분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일회용 스푼을 쓰지 않도록 캠페인하는 형태로도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스노우피크의 철학이 제품에 묻어나 있구나 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가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캠핑계의 에르메스. 그런 수식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좋은 의미로 붙여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에르메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장인 정신이라든지 브랜드 고유의 철학과 헤리티지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스노우피크도 역시 그런 장인 정신이라든지 브랜드 철학을 고집하는 그런 브랜드로 인식해서 그렇게 비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 같은 브랜드하고 비교해 주시면 좋지 않나. 뭐 애플이라고 하면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그런 브랜드들이잖아요. 스노우피크도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들을 통해서 좀 더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풍요롭고 쾌적하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들을 지금까지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아마 애플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지 않을까. 스노우피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전 직원이 캠핑을 즐기는 캠퍼라고 해요. 한편으로는 덕업일치도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런 문화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저희 창업자 정신이 우리 스스로가 유저이다입니다. 저희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가 1958년이겠죠. 창업자께서는 굉장히 그 열혈 클라이머였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판매되던 클라이밍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럽산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인의 체형이나 일본의 산악 지형에는 맞지 않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클라이머로서 당신이 직접 갖고 싶은 제품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까지 하게 되니까 그렇게 스노우피크의 브랜드의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 창업자 정신은 지금까지
67년이 지났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스노우피크의 핵심 가치로 되어 있어요. 직원을 채용을 할 때도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 아웃도어 애호가인지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는지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캠퍼가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캠핑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동의해 주신 분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캠퍼인 거죠. 혹시 직원분들도 같이 다니시나요? 너무 자주 가죠. 직원들하고 캠핑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직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캠핑 가세요? 예전에 자주 갔을 때는 1년에 한 50박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캠핑 이벤트가 1년에 한 15번 정도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저희 직원들이랑 백패킹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직원들하고의 어떤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결속감들이 더 특별하지 않나. 또 궁금한 게 직원분들은 스노우피크만 쓰실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제품들만 가지고 캠핑을 해요. 근데 저희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많이 써봐야 우리 제품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 제품을 뭘 개선해야 될지도 또 거기서부터 인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제품 가지고 오면은 대표님이 붙여보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야 이거 우리 제품이 더 더 좋은데?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곳은 2023년에 문을 열은 스노우피크 에버랜드 캠프필드인데요. 지금 여긴 어떤 공간인가요, 대표님? 지금 계신 곳은 용인 에버랜드 카페앤다이닝 그리고 직영 매장이 있는 곳이고요. 동시에 저희 캠프필드가 오픈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지연이 돼서 올해 9월이면은 캠핑장이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공간 자체도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지만 캠핑의 좀 낭만이랄까?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마련된 곳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언어와 시각화 다음에 경험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은 저희 스노우피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아마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페앤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도 스노우피크가 왜 외식 사업을 해? 니네 캠핑 용품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카페앤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캠핑의 어떤 느낌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캠핑을 가기 전에 어떤 하나의 관문으로서 시작점으로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고요. 카페앤다이닝 안에 있는 어떤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식기류라든지 또 스노우피크 제품으로 운영을 하면서 가치를 좀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곳에 오시면은 캠핑에 대해서 막연하게 조금 거리감을 두고 계시거나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노우피크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캠핑을 통해서 스노우피크 코리아가 궁극적으로 좀 추구하고 싶은 가치는 어떤 걸까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자연을 지향하는 어떤 삶의 가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일깨우는 그런 거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물질적으로는 더없이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아마 사람들의 정신은 그렇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사회이고 또 경쟁 사회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은 캠핑입니다. 캠핑을 통해서 조금 더 자연에서 릴렉스하고 한가로움을 좀 찾고 거기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한 개인의 인간성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또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가족이 또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커뮤니티가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작은 영향이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인데요. 캠핑 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업계요. 사이좋게 지내야죠. 제가 한 17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캠핑 붐이 불었다가 사그라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들은 결국에는 이 캠핑이라는 어떤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캠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뛰어든 업체들도 다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악한 품질이라든지 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캠퍼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불만이라든지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캠핑을 떠났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캠핑을 건전한 레저 문화로서 정착시켜 나간다라는 거에 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캠핑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감사합니다.